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래사회 대비 국가인적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홍광표입니다. 그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발표 내용은 밑에 그 표지에서도 보시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원에서 지금 황상수 본부장께서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인적 자원개발 전략 연구라는 연구의 중간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연구 결과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중간 본임을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연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조금 아까 기조 강연해 주시는 그 장관님 말씀하고 저희 연구의 중간중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방향성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과체께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끝날 무렵에는 AI 등 삼중 전환 시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중 전환 시대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로 마무리하겠다는 저희 연구진의 굳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발전으로 미래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AI 전환과 노동 시장 변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가인적 자원 개발 전략이 어떻게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주제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진은 그 미래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적 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및 사회 이동성 가치, 이동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좀 포괄적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델파이 기법을 가지고 향후 25년간의 미래상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졌고요. 그 독일의 뭐 아르바이텐 4.0 이런 것처럼 녹서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그래서 똑똑한 질문을 도출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향후에 국가인적 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그냥 의견만 수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급격한 기술 진보와 환경 변화가 우리 노동 시장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 고려 사항은 어떻게 보면 삼중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중 전환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AI 전환이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왜 함께 고려해야 하냐면, 만약에 AI에 관한 이야기만 저희가 한다면 AI 기술 발전에 집중해 가지고 인구 변화나 환경 문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선 질적인 측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았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술과 사회 변화 속에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와의 관계 그리고 협업 능력입니다. AI에서 도출해낸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좀 아까 기조강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그 결과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AI가 분석해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이 인간 중심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AI를 활용은 하지만 인간의 그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지켜내는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이
미래 인재의 중요한 요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력입니다. 그 미래 인재는 기존 지식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학문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초학제적 융합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이 노동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기회가 발생했을 때 이를 포착하는 힘을 실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가지고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개념 역시 단순한 지식 전달, 지금까지는 지식 전달을 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관계를 훈련하고 사회적 역할을 찾는 과정으로 재정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이나 혹은 그 경험 기반의 여러 가지 협업 경험을 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리더이자 교사가 되는 교육 모델을 활성화해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얘기가 많이 됐던 내용들이라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존의 경로를 벗어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인정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실용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AI 활용이 긍정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 접근에 대한 그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소득 격차에 따라서 어떤 기회가 또 달라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격차가 고착화될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산업과 지역 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AI 활용 능력의 차이나 도시와 지방 간의 인프라 격차 차이 이런 것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불평등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문제가 기술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좀 보면 노동시장이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IT나 디지털 고급 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초급 개발자나 이런 데 채용이 없다 이런 문제에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는 뭐 피지컬 AI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육체를 쓰는 노동에까지 매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의 이런 숙련된 육체 노동자의 가치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역설적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기존 직무가 대체되고 고도화되어서 AI 모니터나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같은 새로운 직업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가 챗GPT 처음 나오고 나서는 프롬프터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 또한 또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스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AI와의 협력을 통한 직무를 재설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기술 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정망과 맞춤형 재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2030년까지 어떤 단기 전략 그리고 그 이후에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좀 수립해 보고자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시된 것은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받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건데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AI 도구를 보급하고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한다거나 교육 혁신, 그다음에 일자리 전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요게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2040년까지는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기본소득 도입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의 정책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인구 구조 대응을 마련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술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역할도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 국가는 기술을 통제하는 역할을 벗어나 가지고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어떤 플랫폼 운영대로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 안전망을 잇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작업은 어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회의 여러 층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모아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통찰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전문가들의 핵심 통찰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 인재는 기술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신뢰와 지속성을 설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AI 시대의 가장 큰 격차는 기술 격차가 아니고 책임과 공감의 격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셋째로 직업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 국가는 통제자가 아닌 플랫폼의 운영자로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근본 성찰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과 더불어 책임감, 공감 그리고 윤리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AI, 인구,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개별 과제가 아닌 상호 복합된 연결 과제로 인식을 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진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원래는 발표자의 스타일은 아닌데요. 저희 과책께서 마지막에 매우 강한 의지를 선언적 문구를 넣어주셨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구의 중간 단계의 결과를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심화된 분석과 정책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